반갑습니다, 여러분. 폴 크루그먼의 그 두껍고 어려운 경제학 교과서를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씹어먹여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명쾌하게 해설해드릴 주제, 바로 실업률입니다.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업률 수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짜 드물거든요. 오늘 저 짱박사와 함께 완벽하게 마스터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로드맵입니다. 1장, 실업과 취업의 진짜 의미. 2장, 실업률 개선하는 완벽한 방법. 3장, 실업률 지표에 숨겨진 착시. 4장, 누구에게나 공평한 실업률일까? 5장, 경제성장과 실업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요약과 남겨진 질문들 순으로 아주 빠르게 그리고 핵심만 찝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실업과 취업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업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지금 당장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다 실업자일까요? 아니요, 교과서의 정의는 진짜 훨씬 더 엄격합니다. 취업은 전일제든 알바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실업은요, 단순히 직업이 없다고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없으면서 동시에 최근 4주 동안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쳐줍니다. 즉, 구직에 대한 의지가 이 통계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통계청은 대체 누구를 실업자 명단에서 아예 빼버릴까요? 며칠 전에 은퇴 파티 하시고 푹 쉬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은 일은 안 하시지만 실업자가 아닙니다. 미국에만 이런 퇴직자가 거의 5천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분들도 제외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취업을 진짜 간절히 원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실패해서 결국 구직 활동 자체를 놔버린 사람들. 우리가 실망 실업자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구직 활동을 멈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식 실업자 통계에서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랑 뉴스에 나오는 공식 수치가 확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2장, 실업률 계산하는 완벽한 방법. 수학 나온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 계산하기 전에 딱 하나, 이 공식부터 봐야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름이 좀 길죠? 이건 전체 인구 중에서 도대체 몇 %가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서 활동하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분모에는 16세 이상의 인구를 딱 깔아두고요. 분자에는 취업자랑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를 올립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럼 대망의 하이라이트, 실업률 마법 공식입니다. 여기서 진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분모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구했던 경제활동 인구, 이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 인구의 비율, 그게 바로 뉴스 앵커가 맨날 말하는 그 실업률인 거예요. 이 공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요동치는지 한번 볼까요? 194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을 쭉 이은 그래프인데요. 회색으로 칠해진 경기 침체기마다 선이 위로 확확 치솟는 거 보이시죠? 특히 맨 오른쪽을 보세요. 2020년 초반에 선이 아예 하늘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고용시장이 그냥 박살이 났던 거죠. 이 실업률 지표라는 게 현실 세계의 위기에 얼마나 미친 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 실업률 지표에 숨겨진 착시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그래프 진짜 재밌습니다. 맨 밑에 점선 보이시죠? 저게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공식 실업률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 솟아있는 빨간색 실선을 한번 보세요. 이건 U6라고 불리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실업률 지표거든요. 두 선 사이에 저 엄청난 간격이 보이시나요? 공식 실업률만 딱 보면 경제 괜찮은데? 싶을지 몰라도 진짜 노동시장의 피눈물은 저 위쪽 빨간 선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공식 실업률은 적극적으로 이력서 쓰는 사람만 카운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U6 지표는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구직을 싹 포기해버린 실망 실업자, 그리고 정규직 취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알바만 뛰고 있는 분들까지 싹 다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의 진짜 뼈 때리는 고통은 이 넓은 의미의 U6 지표를 봐야만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누구에게나 공평한 실업률 일까? 데이터를 좀 더 깊게, 아주 뾰족하게 쪼개보겠습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의 연령대별, 인종별 실업률을 모아놓은 차트인데요. 전체 평균선을 무시하고 혼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저 막대들, 눈에 확 띄시죠? 바로 10대 흑인들의 실업률입니다.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좋았던 2000년에도 전체 평균보다 몇 배나 높은 실업률을 견뎌야 했어요. 이래서 불황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 훨씬 더 잔인하고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뼈아픈 현실 하나 더 볼까요? 학력에 따른 실업률 차이입니다. 아래쪽 보라색 선이 대졸자인데 확실히 대학 간판이라는 게 일종의 방패막이 되어주긴 해요. 실업률이 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10년처럼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대한 붕괴가 오면 학력이고 뭐고 상관없이 대졸자들의 실업률도 결국 미친 듯이 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방패도 결국 흔들린다는 거죠. 자, 이제 크게 줌아웃해서 숲을 한번 볼 시간입니다. 5장, 경제성장과 실업의 관계. 경제학자들이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점찍기, 삼포도 그래프가 나왔네요. 가로축은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컸나 하는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세로축은 실업률이 어떻게 변했냐입니다. 점들이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양이죠. 해석은 완전 심플해요. 경제가 평균 이상으로 교재에서는 한 3.17% 초과해서 빠르게 쑥쑥 성장하면 실업률이 알아서 뚝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마이너스 치면 점들이 왼쪽 위로 찍히면서 실업률이 폭발하는 거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한 몸처럼 엮여 있는지 이보다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차트는 없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6장, 요약,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자, 오늘 배운 거 확실하게 뇌에 새겨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짱박사와 함께 크루그먼 교과서에서도 꽤나 까다로운 실업률 챕터를 아주 완벽하게 씹어드신 겁니다. 오늘 해설의 핵심 딱 4가지로 짚어드릴게요. 첫째,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려면 최근 4주 내에 이력서를 넣는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한다. 둘째, 뉴스에 나오는 공식 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들의 눈물을 가려버리는 착시를 일으킨다. 셋째, 실업의 고통은 나이나 학력, 인종에 따라 결코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넷째, 이 모든 실업 문제를 때려잡으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는 결국 튼튼한 경제 성장, 즉 GDP 증가다. 어떠세요? 머릿속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경제학자처럼 고민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딱 던지고 가겠습니다. 과연 한 나라의 실업률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0%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일자리도 넘치고 경제가 완전 호황인데도 왜 항상 거리에 실업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의 힌트는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파괴되고 또 새롭게 창조되는 이 다이내믹한 시장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박사였습니다. 다음 해설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